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형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요청해주신 바탕화면에 애니메이션을 띄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GIF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띄우는 거죠.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해서 아까 하얀색 아이가 없어졌죠. 이 어몽어스 캐릭터들은 제가 항상 위에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으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좋고, 약간 자기가 원하는 애니메이션들을 위에다가 올려서 저의 덕력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 전에 짧게 광고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쉽게 배우는 머신러닝 빵형이 만든 강의고요. 이것을 수강하시면은 파이썬 문법을 공짜로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모른다고 머신러닝 못 배우는 거 아니고요. 이제 파이썬 문법부터 배우시고 이제 머신러닝 배우시면 되고요. 광고 끝. 참, 제가 올린 동영상들은 보통은 소스 코드가 그 더보기란, 그러니까 설명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일단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하고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sticker.py라는 이 파일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메인 함수가 78번째 줄에 있어요. 오늘 사용한 패키지가 바로 PyQt 패키지인데, PyQt5를 저는 이제 사용했고요. 네, PyQt를 사용해서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앱을 종료하는 거, 프로그램 종료하는 게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줄이 다 스티커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제 S부터 S7까지 8개의 스티커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left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GIF 파일을 보시면은 left라는 GIF 파일, GIF 폴더의 left, 요 그림이죠. 네, 이 그림을 한번 띄워볼 건데요. 왼쪽에다가 요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왼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고 나오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가 제일 간단한 예제예요. 그래서 이 left라는 이제 GIF 파일을 로드해다가 XY 좌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마이너스 80,200. 그리고 onTab은 false라고 하면은 제가 다른 창을 켰을 때, 이렇게 막 VS 코드를 켰다 이러면 없어지죠? 그래서 onTab false로 주면은 내가 다른 창을 켰을 때 안 보이게 되고, onTab true를 주면은 이렇게 어몽어스 캐릭터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는 방법도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S4라는 요 변수를 보면은 제가 민트, 어몽어스의 민트 GIF 한번 볼까요? 민트 GIF. 원래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기만, 제자리에서 돌아가기만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좌우로. 요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일단은 불러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XY 좌표를 정해주는 거 똑같고, 1000,950에다가 일단은 처음에 위치를 시키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너무 큰 GIF 파일들이 있어서 20%로 줄여라 라는 의미고, onTab은 true 하면은 어떤 창을 키던 얘는 항상 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하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려면은 S4의 이제 work라는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원래 move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쓰고 싶었는데, 그 PyQt 애플리케이션에서, PyQt 메인 윈도우에서 이미 move라는 그 메소드가 정의가 돼 있어서 일단 work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from xy랑 to xy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거 느낌 오시죠? 그래서 900,950에서 1100,950으로 움직여라. 그래서 900,950에서 1000,950까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속도는 120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하면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주황이도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얘는 위아래도 약간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효과를 줬는데, 1200, 1010에서 1220, 1020까지 해서 약간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도록 춤추는 효과를 주도록 만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코드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뉴에 가면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PyQt가 되겠고요. PyQt를 설치하는 방법은 pip install pyqt5, pip install pyqt5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PyQt에서 Qtcore랑 Qtwidget, Qtmovie를 사용할 건데요. Qtmovie는 GIF 파일을 이제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스티커라는 클래스를 정해주는데, QWidget의 QWindow 요거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요 받는 게 아까 이미지 패스랑 XY 사이즈 onTab 이렇게 받게 되죠, 클래스에서. 그래서 그냥 변수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별로 없고, 디렉션이 아마 설명 안 드렸을 텐데, 움직이는 이제 워크라는 메소드를 썼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X방향은
0이 왼쪽, 1이 오른쪽, 그다음에 Y방향은 0이 위쪽, 1이 아래쪽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 안에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요게 X방향, 요게 Y방향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지정해주고 셋업 UI를 하게 됩니다. 셋업 UI를 하면은 Central Widget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센트럴 위젯 정의 안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파이큐티를 처음 써가지고 이렇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센트럴 위젯을 써야 이제 위젯이 보인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었고, 그다음 윈도우 플래그, 요게 참 중요합니다. 파이큐티에서 프레임리스 윈도우 힌트 요걸 써줘야 여기 위에 타이틀바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타이틀바, 요 타이틀바랑 막 닫기 버튼 요런 것들이 뭐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프레임리스 윈도우 힌트를 쓰게 되면 그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약간 깨끗하게 되고, 요게 윈도우 스테이스 온 탑 힌트, 요거는 그 항상 위에 있어라, 이 윈도우가 항상 위에 있어라 라는 플래그인데, 그래서 온탑이 true이면은 얘를 정의하고, 온탑이 true가 아니면은 프레임리스 윈도우 힌트만 플래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플래그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set attribute를 사용해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no system background를 true로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translucent background를 true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이거를 해야지 배경이 투명이 되는 윈도우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플래그 설정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배경이 투명인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 끄고서 이렇게 실행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python sticker.py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창틀이 떠요. 창틀이 뜨면은 프레임레이스가 안 됐다는 거고, 그 다음 창의 배경이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제가 움직이라고 명령 내려준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올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파이큐티에서는 라벨로 감싸 주더라고요. 그래서 q 라벨을 정의를 해서 여기다 센트럴 위젯에다 넣어라 라고 하고, q 무비를 사용해서 이미지 패스, 그러니까 GIF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q 무비로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에 넣어주게 되고, 라벨에다가 이 불러온 무비를 이렇게 셋을 해주게 되죠. 설정을 해준 다음에 무비를 재생하고, 한번 재생한 다음에 바로 스탑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GIF 파일을 이렇게 놔야지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요. 얘의 실제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코드에 나오는데 이게 무비의 프레임렉트 사이즈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번 재생을 해야지 크기가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비를 재생하고, GIF 파일을 재생하고 다시 스탑을 한 다음에 사이즈를 구하게 됩니다. 사이즈를 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셀프 사이즈로 사이즈를 뭐 50%로 줄여라, 뭐 20%로 줄여라, 이렇게 해서 뭐 큰 파일들이 있거나 작은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 이걸 WH로 높이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의 사이즈를 지정해 주게 되는데, 그럴 때는 setScaled size 요걸 사용해서 아까 WH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그 다음 다시 재생을 하면은 좀 더 줄어든 사이즈로 재생이 되고, 그 다음 윈도우의 크기랑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셀프의 XY의 X, Y 요렇게 XY 좌표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를 위에서 정의한 대로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셋업 UI까지 하게 되면 스티커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스티커가 나오게 돼요. 일단 움직이지 않는 것까지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하나 걸어놨는데, 마우스 더블 클릭 이벤트 이걸 걸어놔서 어떤 것이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앱을 종료하는 거, 스티커를 다 꺼버리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요거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저 잘 모르니까 GUI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까다로웠었는데, 일단은 from XY랑 to XY를 지정해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것인지 from to 지정해주고, 어느 속도로 움직일 것인지 스피드 지정해준 다음에 저장을 해주고, 타이머를 이제 파이큐티의 타이머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타이머는 큐티코어의 큐타이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타이머가 콜 될 때마다 워크 핸들러를 이제 제가 정의한 워크 핸들러를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타이머에 타임아웃 커넥트를 하면은 핸들러를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타이머를 시작을 합니다. 네, 스피드랑 이제 반비례하게 자주 실행하는 거죠. 스피드가 크면은 자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워크 핸들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예요. 셀프 XY는 현재 위치고, to XY는 우리가 가야 되는 위치죠.
그래서 디렉션을 여기서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디렉션 0에 0을 넣게 되면 왼쪽으로 가라는 거고, 왜냐면 디렉션 0이 X방향이니까 디렉션 0, X방향이 1이면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고, 이 X방향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 디렉션 0이 0이면은 왼쪽 방향 가라는 거니까 파이큐티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서 0,0이 돼서 이렇게 커지거든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 방향도 이렇게 똑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시고, 이 Q 메인 윈도우, 이 Q 메인 윈도우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Q 메인 윈도우에 move라는 페어런트의 메소드를 실행시키면은 윈도우가 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얼만큼 어디로 움직이느냐 라고 하면은 셀프의 XY만큼 움직이더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면은 움직이게 되죠. 네, 파이큐티로 작성하면 이렇게 쉬웠는데, 이제부터는 개발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맨 처음엔 제가 tkinter라는 다른 GUI, 이런 tkinter라는 다른 GUI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 tkinter가 문서도 잘 없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도를 했었냐면은, 이 스티커라는 클래스를 지정해 준 건 마찬가지고, 요게 제가 스크린샷을 찍는 메소드까지 만들었어요. 왜냐면 tkinter는 맥에서는 투명이 안 되는 거예요. 투명 배경이. 그래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스크린샷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그런 윈도우를 만들려고 했어요. 스티커 TK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네, 요렇게 이것도 잘 나오긴 하는데, 자, 다른 배경을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가지고 지금 제가 창을 치웠는데도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죠, 이거. 이렇게 창을 치웠는데도 스크린샷을 찍으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한계가 너무 많아서, 왜냐면은 이렇게 여기 테두리가 막 자꾸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쩌지 이러다가 파이큐티를 해보니까 파이큐티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이거 만들면서. tkinter로 만들면서. 여러분들 tkinter 쓸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 파이큐티가 문서도 잘 돼 있고 아주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tkinter로 할 때는 또 웃긴 거는 GIF 파일을 또 지원을 잘 못해요, 얘가. 그래서 제가 그 load GIF라는 그 메소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한 프레임씩 다 그 재생하는 것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 disposal method라는 그 GIF의 특성상 이제 그게 불가능했는데, tkinter가 일단은 GIF를 자동 재생도 못할 뿐더러 이 example 파일을 보시면 제가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몇 초 뒤에 다음 프레임을 재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코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GIF 파일 특성상 그 프레임이, 이걸 실행해 보시면 알아요. 파이썬 3 example 파일 이거 실행시켜 보시면은 보세요. 이렇게 배경이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이 disposal 메소드 때문인데, GIF 파일은 이제 압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전 프레임과의 막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프레임의 차이만 계산해 가지고 차이가 많은 부분만 픽셀을 저장해 놓고 아닌 부분은 전 프레임의 픽셀을 그대로 쓴다, 요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disposal 메소드인데, disposal 메소드를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알고리즘을.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준 게 바로 스텝 오버플로우 보고서 저도 그대로 긁어 왔는데요. 디스포저 메소드가 뭔지에 따라서 연산하는 게 달라요. 요것도 심지어 구현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막 스크린샷 찍고 그걸 배경으로 쓴 다음에 디스포저 메소드로 GIF 막 가공해서 그 다음 심지어 재생하는 것도 제가 따로 만들게 되고, 재생하는 거 있어. 여기 재생해서 알파 컴포지트로 합성까지 해가지고, 배경을 합성까지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이런 수동적인 코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업데이트로 재생까지 하고요. tkinter로 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파이큐티로 해야 되고, 이 파이큐티를 했을 때 한 가지 단점은 파이썬 스티커 파일을 이렇게 실행시키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바탕화면을 봤을 때가 약간 티가 많이 나는데, 여기 잔상 같은 게 이렇게 남아요. 잔상 같은 게. 그래서 요런 거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잔상을 없애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도저히 못 없애겠고, 그래서 아시는, 이게 좀 발견하신 분은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는 가능하다면은 이 데스크탑 바탕화면을 약간 검은색 계열로 이제
설정하신 다음에 하시면 티가 안 나요. 이렇게 검은색 계열로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